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자가 이긴다.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싸움에서는 이순신도 섣불리 공격에 나서지 않았다. 이순신의 전승신화는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데서 비롯됐다. 삼성전자의 위기라고 하죠. 손자병법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해서는 안 될 싸움을 선언했고 했어야 할 싸움을 포기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손자병법 읽어드리는 강상구입니다. 오늘은 이기는 싸움의 조건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손자는 5가지를 꼽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조건만 보겠습니다. 승리의 5가지 조건, 승리를 아는 5가지가 있다.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자가 이긴다. 군대의 많고 적음을 쓸 줄 아는 자가 이긴다. 상하가 일치 단결하는 쪽이 이긴다. 싸울 준비를 끝내고 적을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 장수는 유능하고 임금은 개입하지 않는 쪽이 이긴다. 이 5가지가 승리를 아는 길이다. 손자는 병법을 논하면서 가장 먼저 싸움의 조건을 도, 천, 지, 장, 법의 5글자로 설명했다. 이번에는 승리의 5가지 조건이다. 승리의 제일 조건,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자가 이긴다. 쉽게 말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얘기다. 계란 쥐고 바위 깨겠다고 덤비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미리 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남들의 비아냥거림을 감수하면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 오히려 용기다.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 이순신은 23전 23승의 신화를 갖고 있다. 비결은 의외로 단순하다. 이순신은 이기는 싸움만 했다. 옥포해전, 합포해전, 적진포해전이 있었던 1차 출동은 임진왜란 개전 20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승승장구하던 외로서는 조선에 수군이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 시점에 이뤄진 전격적인 기습전이었다. 왜군 수군은 대부분 함대를 바다 위에 띄워놓고 무태에 올라가 노략질을 하다가 조선군의 공격을 받았다. 왜군은 몰살됐지만 조선군은 배 파손은 물론 사람의 사상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다시 20일이 지나 이순신은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황포해전, 율포해전이 벌어진 2차 출동에 나섰는데 거북선이 실전에 투입됐을 뿐 싸움의 양상은 비슷했다. 여전히 조선 수군은 무방비의 왜군 수군을 상대로 기습전을 펼쳤다. 싸움의 양상이 달라진 건 3차 출동이다. 이번에는 왜군 수군이 단단히 각오하고 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특히 해전에 강한 와키사카 야스하루가 차출됐다. 결전 장소는 한산도. 왜군은 좁은 견례량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조선군의 판옥선은 튼튼하긴 했지만 덩치가 커서 좁은 곳에서 싸우면 아군끼리 부딪혀 배가 파손될 우려가 컸다. 그래서 이순신은 왜군 배들을 넓은 바다로 유인해냈다. 그리고 하객진을 펼쳐 적을 가뒀다. 그 다음엔 조선 수군의 장기 포사격으로 적의 혼줄을 빼놓고 판옥선을 전속력으로 돌진시켜 적선을 부셔버렸다. 상대의 배에 올라 칼싸움을 벌이는 왜군의 전술은 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4차 출동부터 천하의 이순신에게도 이렇다 할 전과가 보이지 않는다. 조선 수군과 싸우지 말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시에 따라 왜군이 바다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군 수군은 좁고 얕은 바다에 배를 정박시키고 바닷가 절벽에 진을 쳤다. 조선의 판옥선은 무겁기 때문에 얕은 바다에서는 해안 가까이 들어갈 수 없었고 절벽에서 가하는 공격에도 취약했다. 조선 수군은 적군의 배들을 넓은 바다로 이끌어내려고 갖은 수를 써봤지만 이미 당할 만큼 당한 왜군은 유인책에 속지 않았다. 그때부터 바다에서는 지루한 대치전이 시작됐다. 왜군은 조선군이 무서워 바다에 나오지 않았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싸움에서는 이순신도 섣불리 공격에 나서지 않았다. 이렇듯 이순신의 전승신화는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데서 비롯됐다. 사진 한 장 보시죠. 미국 텍사스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입니다. 멋지죠? 그런데 이 공장 다 지었는데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공장 돌려 만들 물건이 없습니다. 이게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이거든요. 파운드리 반도체는 다른 회사가 이런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요렇게 만들어 주셔 하면은
딱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죠.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죠. 그런데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요새 삼성전자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이 많죠. 이게 삼성전자의 현주소예요. 주문이 없어서 공장을 못 돌려요. 왜 이렇게 됐느냐? 자, 때는 2019년으로 돌아갑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나머지는 잘 몰라도 두 사람은 딱 알겠죠. 이재용 삼성 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당시엔 부회장이었어요. 이날 이재용 회장은 문 대통령 앞에서 파운드리 세계 1위 달성을 약속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 파운드리 세계 1위는 대만의 TSMC였어요. 당시 TSMC의 점유율이 50%가 될랑말랑하고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0%가 될랑말랑했어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어떨까요? 1등 먹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많이 비슷해졌거나 순위가 바뀌었을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TSMC와 격차는 더 벌어졌고 이제 2등도 위태위태합니다.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점유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삼성전자 임원 한 분은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우리가 1등 하겠다고 선언하고 났더니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거래선이 끊기더라. 준비 없이 칼을 뽑았고 속절없이 재발등을 찍고 말았다. TSMC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에 도전장을 던졌다가 된통당하고 꼬랑지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 삼성전자의 도전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겠죠. 하지만 정작 삼성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전했고 그 결과는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오기는커녕 자기 밥그릇까지 빼앗기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오판을 내립니다. 오늘날 반도체 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HBM을 먼저 개발해 놓고도 사업부를 해쳐버렸어요. 그 결과 시대의 흐름이 된 AI 바람을 제대로 탈 수 없었고 오히려 만년 2등이었던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위 자리를 내주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라고 하죠. 손자병법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해서는 안 될 싸움을 선언했고 했어야 할 싸움을 포기했어요. 2019년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선택을 절대로 하지 않겠죠. 문제는 지금은 2025년이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삼성이 삼성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손자병법 함께 읽어가면서 기회 될 때마다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싸울지 말지 아는 자가 이긴다는 구절을 중심으로 손자병법 함께 읽어봤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 보면 손해인 영상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